지난주 화요일 아침 7시 응급실에 한 분이 실려왔습니다. 72세 박영숙 씨,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던 분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공복에 블랙커피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챙겨 드시던 고혈압약을 커피와 함께 삼키셨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놀란 아드님이 급히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무려 195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요. 원인은 바로 공복 커피와 혈압약의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매일 아침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커피로 약을 삼키는 습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커피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요. 약도 어차피 먹어야 하니까 커피로 삼키면 편하다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아무리 좋아도 특정 약물과 함께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그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지금부터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커피의 위험한 조합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약, 골다공증약, 철분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커피를 포기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공복 커피와 약의 조합이 위험한지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 8시간 이상 금식 상태입니다. 위장에는 음식물이 거의 없고 위산 분비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있죠. 이 상태에서 커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 속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급격히 자극합니다. 마치 비어있는 위장에 강한 산성 물질을 부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약까지 함께 들어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약은 본래 설계된 흡수 속도와 다르게 작용하게 되죠. 어떤 약은 너무 빨리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급상승하고 어떤 약은 카페인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2시간이면 분해될 카페인이 시니어분들께는 4시간 이상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위험 조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압약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약은 대부분 아침에 한번 복용하도록 처방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기상과 동시에 약을 드시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혈압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칼슘 차단제, 베타 차단제, 이뇨제 등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모두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동시에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혈압약은 브레이크이고 카페인은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커피를 마신 직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상승합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이 높아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이 160인 분이 혈압약으로 140까지 조절하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복 커피를 드시면 혈압이 다시 15 정도 오릅니다. 순간적으로 155가 되는 거죠. 여전히 위험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아침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의학 용어로 아침 혈압 상승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공복이라는 조건과 카페인 자극이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숙 씨의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잘 드셔서 130대를 유지하셨는데 그날 아침 공복에 커피와 함께 약을 드신 후 30분 만에 195까지 올랐습니다. 혈관이 갑작스러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약은 심장 박동을 늦춰 혈압을 낮추는데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두 물질이 서로 싸우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슴 두근거림,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입니다. 이 약은 소변으로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해 혈압을 낮춥니다. 그런데 커피도 이뇨 작용을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혈전은 혈관을 막는 피떡입니다. 이게 뇌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실제로 한 69세 남성 환자분은 이뇨제와 커피를 함께 드신 후 심한 탈수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이 정상보다 훨씬 진해져 있었고 다리에 작은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혈압약 복용 전후 최소 2시간은 커피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컵을 드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신 후 혈압약을 드세요. 그리고 2시간 뒤에 커피를 즐기시면 됩니다. 또는 저녁에 약을 드신다면 아침 커피는 괜찮습니다. 단 공복은 피하시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골다공증 약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약이나 칼슘제를 드십니다. 대표적인 골다공증 약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토사맥스, 봄비바 등이죠. 이 약들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효과가 좋지만 복용법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먹어야 하고 먹은 후 30분에서 1시간은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약을 드시고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30분 정도 지나면 습관적으로 커피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약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이때 커피를 마시면 약효가 크게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 속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에서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높이는 거죠. 골다공증 약은 칼슘을 뼈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카페인은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완전히 정반대 작용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약 5mg의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루 3잔을 마시면 15mg이 손실되는 거죠. 일주일이면 105mg, 한 달이면 450mg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양일까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칼슘 권장량이 700에서 800mg입니다. 커피 3잔으로 한 달에 450mg을 잃는다는 건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칼슘까지 빠져나가면 골절 위험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서 커피를 많이 마신 분들의 골밀도를 측정해 보면 약을 먹지 않는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골밀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니 매일 아침 골다공증 약을 먹고 30분 뒤에 커피 2잔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커피를 줄이고 약 복용 후 2시간은 커피를 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했더니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커피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은 빈속에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식후에 드십니다. 그런데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칼슘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떨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1000mg짜리 칼슘제를 드셨는데 실제로는 300mg만 흡수되는 겁니다. 700mg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돈 낭비는 물론이고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약이나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다공증 약은 아침 공복에 물로만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커피를 참으세요. 칼슘제는 식후에 드시되 커피는 2시간 뒤에 마시세요. 만약 커피를 꼭 마셔야겠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는 칼슘 배출을 훨씬 덜 일으킵니다. 완전히 안전하진 않지만 일반 커피보다는 낫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커피에 우유를 조금 넣어 드시면 칼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의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니 근본적으로는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셋째, 철분제와 커피의 조합입니다. 빈혈은 시니어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흔한 질환입니다. 어지러움, 피로, 숨가쁨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검사를 해보면 혈중 철분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철분제를 처방하거나 영양제로 챙겨 드시게 됩니다. 철분제는 보통 하루 1번에서 2번 복용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만 속이 쓰릴 수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과 겹치는 거죠. 커피 속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타닌은 철분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쉽게 말해 철분을 붙잡아서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80%까지 감소합니다. 100mg짜리 철분제를 먹었는데 실제로 흡수되는 건 고작 20mg입니다. 80mg은 그냥 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약값도 아깝지만 더 중요한 건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빈혈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철분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재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다고 하셨죠. 자세히 물어보니 몇 끼 식후에 철분제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3잔의 커피가 철분을 모두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커피를 끊고 철분제는 공복에 물로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2개월 뒤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몸이 힘든 상태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만 올라가도 어지러우시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철분제를 먹으면서 동시에 커피로 철분을 빼앗긴다면 빈혈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빈혈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서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철분제는 가능하면 공복에 물로만 드세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되
커피는 최소 2시간 뒤에 마시세요.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키위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녹차도 커피만큼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철분제를 드시는 기간에는 커피뿐 아니라 녹차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여기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약을 드신 후 2시간은 커피를 피하세요. 커피를 마신 후 2시간은 약을 드시지 마세요. 이 2시간 법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2시간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더 확실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안전하게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약 복용 타이밍과 커피 타이밍을 완전히 분리하세요. 아침에 약을 드신다면 커피는 오후에 마시세요. 저녁에 약을 드신다면 커피는 아침이나 점심에 마시시면 됩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절대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특히 약까지 함께 드신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컵을 드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신 후 약을 드세요. 커피는 그 다음입니다. 셋째, 커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마시세요.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보충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 한 잔을 더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넷째, 커피 양을 줄이세요. 하루 3잔 이상 마시신다면 2잔으로, 2잔 마신다면 1잔으로 줄여보세요.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 더 오래 남습니다. 다섯째,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세요. 커피 맛을 포기할 수 없다면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디카페인 커피도 맛이 좋습니다. 카페인만 제거했을 뿐 향과 맛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섯째, 커피 대신 건강에 좋은 차를 드세요. 보리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같은 한국 전통차는 카페인이 없어 안전합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커피 못지않게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제 커피 효능을 2배로 높이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약을 드시지 않는 시간대에 드시는 걸 전제로 합니다. 첫째, 커피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 한 잔에 호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커피와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커피와 함께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해 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커피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 넣어 드세요.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셋째, 커피와 코코아입니다. 순수 코코아 가루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커피와 섞으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코코아 믹스는 피하세요. 순수 코코아 가루 한 티스푼을 커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커피를 마신 후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건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통증이 왼쪽 팔로 퍼지거나 식은땀이 나면 119를 부르세요. 둘째, 커피를 마신 후 심한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기면 혈압을 재보세요.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평소보다 30 이상 높다면 응급실로 가세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커피를 마신 후 소변색이 진하게 변하거나 양이 크게 줄었다면 탈수가 심한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도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커피와 2시간 간격을 꼭 지키세요. 혈압약, 골다공증약, 철분제를 드신다면 특히 조심하세요. 공복에 커피와 약을 함께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물 한 컵을 드세요. 그 다음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약을 드세요. 커피는 2시간 뒤에 마시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지금 고민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2시간이나 참을 수 있을까 하고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러움이 줄어듭니다.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니까 건강 지표도 좋아집니다.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80세가 되어서도 혈관이 건강하고 뼈가 튼튼해서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요. 약도 줄이고 병원도 덜 가는 모습을요. 그 미래는 오늘 이 작은 습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약을 드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건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의 영상이 한 가정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 시간이라고 한번 남겨주시고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